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의 마지막으로 편입된 50번째 주 하와이는 빅아일랜드, 마우이, 오하우 등 8개의 큰 섬과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 훌라춤 등 천혜의 자연과 여유로운 휴양지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8월 마우이 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의 다채로운 매력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이야기, 미국에서 온 한행운 씨와 함께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11월 2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9일 새벽 러시아 브란스크주에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임스 6발을 발사했는데요. 미국이 에이테크임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방공 시스템이 6발 가운데 5발을 격추했고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교리 개정을 승인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가 지명됐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대중국 강경 파기도 해서 트럼프 2기에서 중국을 향한 고율 관세 수립과 집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의회가 범용 인공지능 AGI를 개발하기 위해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수출 통제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감독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국 정부가 양자 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단독 또는 주요 국제 파트너와 함께 수직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9일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07% 오른 93,725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지난 13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3,400달러대를 6일 만에 뛰어넘었고 장중 한때 94,0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6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 발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달 5차 시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발사대에 장착된 젓가락 팔을 이용해 지상으로 귀환하는 스타쉽 동체를 낚아채려고 했지만 이번엔 기계적 이상으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점점 없어지는 브레이크.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그래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미국이 자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걸 허용했죠. 그래서 브레이크 하나가 없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4년여 만에 핵 사용 교리를 완화했습니다. 또 하나의 제동 장치가 없어진 건데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둘러싼 국제 상황의 변화에 맞췄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의 일부 회원국에서도 파병론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의 직접적인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교리를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초강수를 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으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가 2020년 6월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존에는 핵무기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가 러시아나 동맹국에 사용됐을 때 적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 러시아의 존립을 위험할 때 또 러시아나 동맹국의 영토를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입수됐을 때 또 보복 핵 공격 능력을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부 군사시설이 공격당했을 때만 핵무기 사용을 최종적 수단으로 고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개정으로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을 때 또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또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있을 때 이제 핵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이 원래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때로 제한이 됐었는데 네. 이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때라고 완화된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개정된 핵교리에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교리에서는 러시아가 핵 억지력을 주로 핵무기 보유국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이제 사용 대상이 비핵 보유국까지 확대가 된 셈이고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핵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겨냥한 조치인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 사용을 러시아 본토로 풀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보복 공격에 나서면 비핵 보유국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의 서방도 표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둔 거라 눈길을 끌고 있는 건데요. 이미 에이테크스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리에 따르면 얼마든지 러시아가 핵 대응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는 건데요. 러시아가 특히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모듈형 이동식 대피소를 대량 생산하는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를 낳고 있어요. 네. 다만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이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후 수단이다라는 기본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네. 뭐 전면전이 직접 벌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위협이 네, 고조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죽어야 산다. 좀 슬픈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할수록 러시아 경제는 성장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죽어야 러시아 경제가 산다라는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셈인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러시아의 유명한 경제학자로 모스크바 소재 싱크탱크 소장인 이노젬체프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했는데 특정 연령대 이하 남성이 전쟁에서 사망하면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이득을 본다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에 모병된 젊은이들이 받는 수당이요. 일반적인 러시아 청년들이 받는 것보다 연봉이 더 높거든요. 네. 그 생명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전장에서 사망하면 유가족에게는 1,45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2억 9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일반 시민의 평생 기대소득을 웃도는 금액이에요. 평생 벌어도 이렇게 못 버는데 이 젊은이가 전장에서 사망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은 그냥 유가족에게 처음 지급하는 돈이고 여기에 군의 보너스, 보험금이 더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 규모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노젬체프 학자는 최전선에서 사망한 청년 병사가 평생 동안 일한 중년보다 국가 경제에 훨씬 높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망 위로금 6월까지 지급된 게 얼마인가 봤더니 300억 달러 한 41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족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일부 빈곤한 지역의 은행 예금이 최대 151%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빈곤율이 199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군인의 연봉이 사실상 빈곤층의 구휼 정책을 대신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망한 러시아군이 지금 6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서방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노젬체프 소장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데스노믹스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생산성 향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소득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 통계청이 올해 9월에 인플레이션율이 10%에 육박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서민들의 주식인 감자 가격이 73%나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노젬체프 소장은 현재 러시아 경제가 군수 산업과 국방 예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라면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 왜곡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경고를 내놨습니다. 숫자로는 이게 이제 네. 뭐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희생을 네. 이렇게 숫자로 환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다음 키워드 놀라운 도구 사용 설명서. 놀라운 도구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수단이 이 도구가 바로 관세인데요. 관세 얘기군요. 네,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CEO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지명자가 앞으로 관세, 무역 의제를 이끌고 미국 무역대표부 사무실에 직접적인 책임을 추가로 맡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예. 지명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러트닉 지명자가 관세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는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1900년대 초반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관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정책을 지지해 왔는데요. 지금 당초에 스코페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CEO와 함께 재무부 장관 후보로 2파전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이제 그 파벌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캠프 쪽에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 후보군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점부터 재검토를 했는데 네. 이 러트닉을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역시 머스크 CEO가 밀고 있는 그렇죠. 인물인데요. 네. 29살의 켄터 피츠제럴드 CEO에 오른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요. 가상자산을 지지해서요. 네. 현재 수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오늘도 또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완화되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거액 정치자금 후원을 해서 2년간 트럼프 당선인에게 100만 달러 13억 9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고요. 네. 기부하고 모금한 자금을 다 모으면 지금까지 1,04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한 후원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상무부 장관이 실제로 되면 미국 제조업 재건,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특히 상무부가 대중 압박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상무부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무역 규제를 맡고 있는 그 부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결정도 내리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네. 아마도 대중국 정책은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각 나라
대해서도 네네. 관세를 그냥 관세. 네.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네. 자, 네 번째 키워드 도와줘요 트럼프. 네라고 구글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구글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네. 8월에 그 구글 측하고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 구글 크롬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라고 미국 법무부가 즉각 밝혔거든요. 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을 해소하려면 크롬을 매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화되면 구글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 66.7%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 아이폰의 사파리는 18%,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인 엣지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내놓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크롬이 중요한 게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4월 기준으로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 크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크롬은 구글 검색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은 크롬을 통해서 구글 검색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지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네. 그 구글이 이제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의 70%는 광고 매출이었고요.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이 최소 우리 돈으로 3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광고 시장이. 네. 그래서 내놓게 되면 타격이 크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겠죠, 구글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방안이 그런 확정이 될 것이냐 아직은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구글은 정말 항소를 할 입장입니다. 안 할 수가 당연히. 없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적 다툼이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등장이 변수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왜냐하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현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를 한 건데 트럼프 정부는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캠프도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990년대에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세기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MS가 1심에서 패해서 2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법무부가 회사 분할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MS랑 합의안을 만들면서 결국은 분리되지 않고 소송이 끝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금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그렇습니다. 앞으로 버텨보자. 예, 좀 시간을 좀 끌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그렇게 작전을 좀 짜겠네요, 지금.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공포증. 이 공포증 공포증, 많은데. 네, 예. 바나나 공포증이라는 바나나가. 게 있대요. 네, 스웨덴의 파울리나 브란드베리 양성평등부 장관이 네. 바나나 공포증을 호소하면서 가는 곳마다 바나나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싫은 게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진이 스웨덴 국회의장실에 네.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장에 바나나 흔적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른 이메일 수신자들에게도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바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브란드베리 장관이 2020년에 자신의 SNS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공포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지금 가는 곳마다 바나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일부에서는 바나나 공포증이라니 이걸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근데 정치권의 동료들은 공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경쟁당 의원도 나도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공동의 적에 맞서서 단결하고 있다라고 지지를 했고요. 네. 또 재무장관도 정치인들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두려움이나 공포증, 불안을 겪을 수가 있다. 이게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과연 공개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가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 바나나 공포증이 이 브랜드베리 장관 때문에 알려지게 됐지만 2010년에 영국에서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어요. 한 영국인이 바나나를 보면 소름이 돋고 땀을 흘리면서 구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특정
특정 공포증이라는 것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질환을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나나 공포증을 실제로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심박 박동수가 증가를 하고요. 네. 호흡이 가빠지면서 땀을 흘리고 현기증이 나고 심하면 공황 발작이 유발된다고 해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이나 식감, 맛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린 시절에 먹기 싫은데 먹어 이렇게 강요를 당했을 때 그러면 억지로 그렇죠. 먹잖아요. 그렇죠. 나쁜 기억이니까. 네, 그럴 때 그럴 복통이나 수 있고. 구토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이런 공포증이 생길 수 있고 네. 형제자매나 친구가 이걸 먹고 심각한 알레르기를 앓은 걸 본 경우 그럼 공포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겪었을 때 바나나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경험했어도 이런 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해결 방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피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때에 따라서 불안을 줄이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또 인정이 네, 돼야 할 네.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키워드가 직장갑질 911인데 우리나라에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그게 이제 직장갑질 119가 진짜 예. 갑질을 당하는 우리 회사원들을 네, 도와주는 네. 그런 민간 단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직장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특별한 서비스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OCDA라는 곳인데 네. 직원들을 대신해서 상사를 질책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칼리마 화이트 씨가 설립을 했는데 이게 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게 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 측은 직원의 불만을 해소하고 직장 내 존중과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자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했는데 네. 서비스 의뢰를 받으면 전문 질책인이 이 직장을 방문해서 지정을 받은 상사나 동료를 만나서 네. 고객의 불만 사항을 거침없이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사전에 작성된 거친 말로 된 대본을 철저히 따라야 된다는 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감정적으로 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를 수는 네. 없고. 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하면 전화로 진행을 하는데 네. 최근 영상에서 어떤 상사를 찾아갔어요. 네. 17년 넘게 일했는데 유급 휴가도 없고 신입이 고참보다 월급을 더 받습니다. 재고 관리는 엉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라고 질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네. 이걸 좀 험한 말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사가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네. 이 질책인은 끝까지 대본을 읽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 네,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읽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질책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 요건이 자녀에게 자주 욕설을 해온 부모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험한 말로 이 대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티즌들이 와, 이 사업 100만장자 되겠네. 우리 회사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네.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냥 속으로 지금 대나무 숲에서 그렇죠. 많이들 외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지스의 노래 You Win Again 듣겠습니다. Couldn't give me what everybody needs. I shouldn't let you tak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산하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 TV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초안 공개 이유에 대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측은 열차 운행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출근길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을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전문 투약할 수 있는 병원을 차려놓고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일당 3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한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한행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한행운 한국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역사를 좋아해서 한국에 온 한행운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근데 이름을 직접 지으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한 씨는 왜 한 씨를 고르셨어요? 제 대한민국 할 때 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다가 네. 행운이라는 뜻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게 됐는데 네. 제가 약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은 네. 그분에게도 나에게도 행운이 오지 않을까 와. 이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한행운. 또 한국의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예. 한행운 씨 오늘 많이 불러드려야겠습니다. 저에게도 좀 행운이 왔으면 좋겠네요.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는? 저는 2022년 6월에 처음 한국에 왔고요. 네. 그때는 이제 인턴십 활동을 조금 하다가 네. 갑자기 대학교 입학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머무르게 된 거죠. 원래는 하와이로 돌아가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 비행기표를 그냥 날리고 한국에 그냥 있었어요. 왕복 항공권을 끊으셨는데 그냥 계속 계신 네. 거군요. 만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2022년에 지금 2024년 맞죠? 네, 근데 맞습니다.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한지 한 13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네, 이제 배우셨어요? 네, 중학교 때는 이제 독학
독학으로 시작하다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네,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보고 이제 대학교 한국어학과와 한국역사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오, 중학교 2학년 때 독학으로 여러 네.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배울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 5살부터 한국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좋아하셨어요? 네. 그한 5년에서 10년 동안 영어로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네. 뭔가가 자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 뭔가가 네, 제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음. 자체가 너무 한계적인 거여서 네. 한국말을 배우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제 과거에는 한자도 많이 쓰고 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습니다만 뭐 이렇게 잘할 자신은 없네요. 비교를 해보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한국어를 못 하셨긴 했는데 네. 역사에 대해 많이 아셨어요. 아.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물어봐서 할머니도 조금 지쳐셨는지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그래서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아. 그만 괴롭혀줘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할머니의 네. 영향도 좀 있었겠고.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의 역사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좋아하세요?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저는 고려시대라든지. 지금 그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 독립운동이요? 네, 제일 좋아합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제가 저희 할머니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약간 그의 뜻을 영향도? 네. 약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한국의 독립운동을 공부하면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래서 더 관심이 끌렸던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 특별히 관심 가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중에서도. 네, 남자현 아, 님이랑 그분 이제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영화 제 최애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근데 실사의 배경으로 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배웠을 때 와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이제 그 여성분이신데 군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렇죠. 암살 계획을 하시다가 이렇게 옥고 생활까지 치르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조금 더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네. 뭐 남자현 선생님이거나 이제 유관순 열사님, 네, 네. 김마리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용기 있는 그렇죠. 분이셨다. 정말 용기 예, 있는 이런 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네. 남자현 독립운동 얼마나 공부 잘하셨는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네, 이제 그 좀 알아볼 수 서로-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제 서로 군정등에서 이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셨는데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암살을 계획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혈서 조선 독립원을 작성하고 조국의 독립을 이제 호소하였던 분입니다. 네. 이제 일본 장교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 이제 옥고 생활을 즐기긴 그렇죠. 하셨는데 이제 현재는 건국 헌장 대통령장이 이제 추서된 분입니다. 100점 만점. 200점 드리고 싶지만 100점이 만점이라서. 우와, 아우, 제대로 공부를 하셨네요. 예. 선배님들이 좀 격하게 키웠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지금 곽정훈 님이 행운님 반가워요. 한국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 감사합니다. 이은지 님은 행운님 들어본 외국인들 중에 단연 발음이 최고입니다. 오, 하고 많이 놀라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그냥 한국 분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 오, 아까 네. 그 조선 독립원 혈서를 작성한 이 원 이런 발음 어렵거든요. 독립원 뭐 이런 거.
저 아나운서들도 훈련 정말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발음이거든요. 진짜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배달시키면요. 예. 제가 그 한국어를 좀 하잖아요. 예, 예, 잘 모르실걸요, 아마? 그래서 제가 배달하러 나갈 때 예. 그 배달원분이 너무 놀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깜짝, 여기 그래서, 잘못 왔나?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를 지나갈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데요. 잠시만요. 제가 시켰는데요. 이런 에피소드도. 뭐지? 그렇습니다. 너무 한국어를 잘하시고요. 일단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또 미국 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고향은 어디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일단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이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릴랜드에 이사 가서 서부에서 동부로. 네, 이제 가셨네요. 메릴랜드에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하와이로 이사 갔어요. 이제 그 대학교는 네. 이제 한국어 학과는 네. 손 꼽을 수 있을 만큼 적거든요, 그렇죠. 미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와이 대학교는 최초의 한국어 학과이기도 하고 네. 정말 한국 역사에도 큰 역할을 했던 곳이니까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하와이를 마음의 고향,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신다면서요. 정말 저에게 소중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어른으로서의 생활의 시작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온전히 나만의 인생, 뭐 나의 친구와 이제 식구 같은 친구들이 만나면서 어떤 나의 삶을 꾸미는 네. 그런 시절로 이제 정말 그렇죠.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할머니, 부모님의 이 품을 떠나서 이제 네, 그쵸. 정말 성인이 돼서 맞아요. 나로서 존재하게 한 장소가 하와이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요. 제가 네. 만약에 고향에 대해 말을 하면은 성인으로서의 고향과 어릴 때의 고향이 좀 달라요. 그렇군요.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하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각각이 또 다 다를걸요, 매력이? 네, 장소마다? 그쵸. 네. 아무래도 그 하와이는 정말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자연도 있고 그렇죠. 어떤 이제 하와이안 원주민들의 문화가 조금 빨리빨리와의 정반대 이 문화인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천천히 그래도 여유 있게 하는 네. 게 선호하시는 편들이에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뭐 그래도 도시니까 그래도 조금 빨리, 빠르게. 네. 근데 이제 그 메릴랜드나 뉴욕 쪽에 가면은 완전 거기는 한국이랑 그렇죠. 비슷해요. 그럴걸요? 네. 예. 아무래도 정부 날씨도 완전히 다르고. 네, 날씨도 완전 다르고 하와이는 엄청 덥고 근데 네. 막 그 메릴랜드에서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막 그렇군요. 그 이 테이블 기준으로 하면은 네. 한 요만큼 와요 눈이. 네, 한 엄청 1cm, 많이. 2cm 네. 정도 쌓인 정도로. 네, 그래서 집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 네, 근데 하와이에는 엄청 더울 때는 그 길거리에 계란을 만약에 떨어뜨리면 네. 계란 후라이 되는 그런 날씨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생활을 하셨던 것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와이의 느릿함이 네. 저에게 가장 그래도 저의 평화에 가장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빨리 사는 게 인간 아닐까요? 한국화 되셨군요. 서울화 되셨어요. 예. 그런 면이 한국에서 사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하와이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휴양지로 그래서 휴가철에 많이들 이제 여행을 가시는데 하와이 어떤 곳인지 뭐 또 알려주고 싶으신 곳 있으시면 네. 하와이 여기는 꼭 가십시오. 네. 예. 그래도 하와이는 바닷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와이에 가면은 꼭 가볼 만한 바닷가가 이제 와이키키 이제 관객들이만 이제 가는 바닷가로 좀 유명해요. 거기 주변에 호텔도 많고. 네.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조금 한 15분 차로 15분만 달리면은 네. 다이먼드 헤드 비치라는 네네. 곳이 다이아몬드 있거든요. 헤드 비치.
그거는 서핑하는 분들에게 엄청 유명하고 네. 약간 하와이의 자연의 특징은 이제 많이 법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인간들이 많이 손대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온전한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몬드 헤드 비치나 이제 노스쇼어에서 네. 약간 그런 풍경을 즐기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부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수영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바다에서 수영은 하지 말고. 네, 파도가 굉장히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서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와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 그 대회도 열리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그 시절이 오면은 파도의 길이 9m 정도 돼요. 9m면 와. 네, 빌딩 네, 이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는데 아, 저도 네. 하지 않아요. 아, 무서워요. 아, 바다 수영은 네, 바다 수영. 모험하지 마십시오. 네. 도전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이었죠. 이 마우이 섬에서 네. 큰 화재가 있어서 이제 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그 당시에는 또 피해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친구들도 이제 마우이에 많이 살거든요. 네. 정부의 조치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지금 아직 인명 피해나 자산 피해가 너무 많은데 네. 그것에 대한 대처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마우이에서 사는 분들이 제발 마우이에 오지 말라는 계속 말을 하는 이유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 아직 이제- 복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복구가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관객들이 오면은 이제 호텔에서 이제 머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후원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관객들을 위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당분간은 마우이에는 네, 가지 않는 거지 주민들을 네. 위한 그쵸. 것이다. 다른 도시나 다른 섬들 많으니까요. 네, 이제 그렇죠. 오아후나 네네네. 이제 빅 아일랜드나 그렇죠. 다른 섬들도 유명한 섬들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그래도 하와이 모든 섬들이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생활비가 굉장히 높아요. 생활비가. 네, 생활비나 이제 땅값, 월세가 되게 비싸죠. 비싸요. 네. 왜냐하면 워낙 휴양지니까 값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는 관객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엄청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네. 하와이에 살면은 두 잡, 세 잡까지 뛰는 게 기본이에요. 한 잡만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하와이에 살았을 때 한 두 잡 정도 뛰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집값과 물가가 일단 너무나 비싸다. 네. 또 자연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그쵸.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네네. 그런 부분도 그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하와이의 자연이 법적으로 이제 보호되고 있어서 네. 동물을 이제 거북이 너무 예쁘잖아요. 거북이. 네. 너무 막 가까이 가고 싶고 만지고 싶잖아요. 만져보고 싶죠. 근데 만지면 안 돼요. 아,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사실 무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바닷가나 이제 뭐 등산을 하러 가시면은 네네. 이제 갖고 가시던 거를 그대로 다 이제 가지고 오고. 가셔서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네네. 그 하와이에는 그 뭐 어떤 돌이나 네. 어떤 모래나 네. 약간 땅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안 되잖아요. 불운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가져가시면 bad luck 따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하와이 원주민 이제 전통 문화에서는 자연이 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건드리는 것을 별로 추천하지도 않고 정말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그렇군요. 자연이 신이다.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만 오자. 네, 맞아요. 예, 네네. 이렇게 자연과 그 하와이의 문화 자체를 네. 즐기고 오는 것으로 그쵸. 예, 그런 존중하는 여행이 좀 네. 필요할 것 그 같습니다. 하와이의 전통 문화도 한번 배워주시면. 그렇죠. 네, 그 하와이 원래 독립국가였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랬군요. 네, 미국 영토이기 전에 독립국가였는데 네. 이제 역사에는 미국이 이제 조금 불법적으로 하와이의 영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제 한국의 식민지 역사랑 조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이제 한국도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그런 역사도 배우면서 이제 그 거기에 주민들의 마음도 조금 배웠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와이에서는 지금 뭐 친구들 많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큐멘터리도 만드셨어요. 하와이의 네. 어떤 자연 전통을 담은. 네, 저희 베스트 프렌드 잔태 씨가 네. 그 다큐 하와이의 최초 항공사 그 하와이안 에어라인즈에 대한 네. 그 다큐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 그 다큐가 굉장히 이제 감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와이의 역사에 대한. 네. 그래서 하와이의 최초의 항공사는 거의 최초의 비행기들이 나올 때쯤 그 같은 시기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비행기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 항공사 승무원들이 그거를 다 이제 앞서서 그래도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불안했던 순간들이나 이제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감정들이 다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다큐를 찍으면서 거의 최초의 승무원인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의 마지막 그 다큐 마지막 편에 그분의 딸이 나오면서 이제 엄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정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제가 그 할머니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준 할머님이 이제 그 작년 3.1 운동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네. 3월 1일에? 네, 3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 제일 후회가 되는 게 할머니의 이런 거 목소리를 남겨놓을 거. 네, 목소리 뭐 영상이나 그런 걸 그렇죠. 남겨놓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예. 보시면서.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서 정말 그 가족분들에게 정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렇죠. 축복일 수 있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네. 너무 제 친구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네. 같이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막 울고 막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네. 이런 기억이 있네요. 네. 우리 한행운 씨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많이 네. 생각나시겠어요. 네, 약간 많이. 지금 조금 눈물이 고이셨는데. 아, 예. 자, 그러면 하와이에서 꼭 이런 것들은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음식일 것 같아요. 음식. 예. 요즘에 포케 그쵸. 예 많이 먹거든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예 한국에는 포케가 약간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막 예. 야채도 있고 막 콩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건강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렇죠. 하와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하와이에는 조금 쌀치는 음식으로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군요, 저희가. 네, 조금 짭짤하고 아. 좀 맛있어요. 네네. 네. 제가 짠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케는 네. 이제 뭐 연어랑 연어. 이제 좋죠. 마요네즈랑 시라차를 섞어서 네. 이제 소금 엄청 많이 뿌리고 그리고 그 후추도 엄청 많이 뿌리고 네. 이제 흰살 밥에다가 네. 이제 얹어서 약간 덮밥처럼 맞아요. 먹는 거예요. 마요네즈 소금 들어가면은 이거 다이어트하고는 물 건너갔죠, 뭐.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채소는 넣지 않아요.
안 넣어요? 네. 우리는 채소 채소 없어요. 넣는데? 네. 아 원래는 포케? 원래는 없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또 하와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포케 먹으러 갔는데 전혀 다른 포케가 포케라는 이름의 다른 음식이 있었군요. 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데 좀 뭐 경험해 보셔. 훌라춤 뭐 이렇게 많이 네. 경험을 하시는데 일단. 훌라춤은 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하와이 대학교 다니면은 필수적으로 하와이안 역사와 훌라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 1년쯤 배웠는데 네.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훌라춤과 네. 이제 전통 훈련은 좀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약간 뭐 정견적인 이념에서의 훌라춤이나 아니면 어떤 뭐 조상들에게 이제 존경을 주는 그런 훌라춤을 많이 배웠어요. 네. 하지만 그래서 그 관객분들도 이제 하와이에 가면서 그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와이에 처음 도착하면은 레이를 건네주면서 이제 네.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맞아요. 하와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훌라춤은 이제 그 환영의 의미의 훌라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고도 이제 훌라 공연을 한번 가보셔서 네.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와이의 레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레이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것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누군가에게 축하해 주려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선물인데 네네.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어떤 레이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하와이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와이의 전통을 좀 제대로 좀 그렇죠. 배웠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한국에서 뭐 혹은 하와이를 위해서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제가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음악 활동도 계속 하고 싶고 이제 네. 방송 활동도 계속 하고 싶은데 네네. 그것과 같이 이제 한국사 연구를 계속 하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연구 활동을 해서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석 미국인 한행운 씨의 한국 역사와 독립운동가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